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은 역시 트럼프 방한 소식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네. 오전에는 평택 주한 미군 기지를 찾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쪽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네, 최상위 예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후에 이제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예. 조금 전에 공동 기자회견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네. 자, 이 문제는 잠시 후 3부에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그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논두렁 시계의 진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의혹 지난번에 이제 뉴스웨브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전 부장이 미국 워싱턴 DC 인근의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네. 네, 오늘 한 매체가 이 전 부장이 8월 25일에 대한항공 KE093편으로 워싱턴 인근의 댈러스 공항으로 입국했다고 전했습니다. 네네. 또 부인으로 추정되는 50대 후반 여성과 함께했다고 덧붙였고요. 네. 또 페어팩스에서 이 전 부장을 봤다는 현지 교민의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이 교민은 이 전 부장을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자주 봤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한다면서 네. 지난달에 페어팩스의 한인 상점에서 쇼핑하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이 지역 교민들은요, 이 전 부장의 행적을 뒤쫓으면서 지금 현상금까지 내건 상황입니다. 네네. 만약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페어팩스 지역에 있는 게 맞다면 왜 거기로 갔을지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자, 바로 그래서요. 바로 이 현상금을 내건 북미 지역 한인 교포들의 모임인데요. 북미 민주 포럼이거든요. 이 포럼에 강준하 대표 잠깐 연결해서 현지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강준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 혹시 이 페어팩스에서 이인규 전 부장을 봤다라는 목격담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행방이 완전히 확인된 겁니까? 예, 행방이 확인되었고요. 예. 저희가 8월 10일경부터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미국에 오면 네. 어느 지역 오겠나 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회원들하고 이런 그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서부 지역이나 동부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네. 동부 지역에 워싱턴 DC 지역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유력한 얘기가 있어서 네. 그 관심을 갖고 있었죠. 왜 그렇게 보았던 걸까요? 전에 그 주미 대사관에 법무 협력관으로 있었어요. 영어도 아주 잘하고. 예. 그 지역에 저희 그 당 정권에 협력했던 그런 그 지인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국에 와서 잠적을 한다면 본인이 전에 살았던 버지니아 페어팩스가 유력할 것이다. 그것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한 내용이 네. 맞아 떨어졌어요. 그 워싱턴 공항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예. 버지니아와 그 인접해 있는 둘레스 공항이 있습니다. 둘레스 공항에서 그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포착이 됐어요. 예. 입국하는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까? 덜레스 공항에서? 예, 입국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 저 사람 이인규 같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왔어요. 나오고, 저희들이 현상금을 원래는 20불을 포스터를 만들어서 동포사회에 좀 알리자고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네. 여러분들이 그 현상금을 보태겠다고 해서 내 현상금을 올리는 와중에 그게 그 다음에 그 페어팩스에 있는 코스코라고 하는 대형 가게가 있습니다. 생활용품 이름 파는 가게인데요. 거기에서 쇼핑하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됐어요. 잠깐만요, 대표님. 그럼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인규 전 부장이 페어팩스에 사는, 그러니까 지금 체류하고 있는 건 거의 사실인데 지금 국내에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딸을 보러 미국에 간다고 하고 나갔다라는 건데요. 혹시 그 이인규 전 부장의 딸이 바로 이곳에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그 딸이 저희가 알기로는 LA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집이 LA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인규 전 중수부장 입장에서는
워싱턴 지역이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본인이 살았고 또 지인들이 많이 있고 또 한국에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워싱턴 DC는 수시로 오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하고 교감하기 위해서라도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본인이 살던 지역에 잠적했을 거라고 하는 저희들이 그 추정이. 그러면 딸은 페어팩스에 사는 게 아니라 LA에 살고 있는데 이인규 전 부장이 그 딸 집이 아니라 페어팩스에 지금 이제 그 체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누구 집에 지금 그 살고 있는지는 안 알려진 거죠 아직까지는? 지금 바로 이 어디에 살고 있는 지역과 주택을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아직 뭔가 파악을 못한 거죠? 지역 페어팩스라고 하는 어떤 거주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페어팩스에 있는 건 확실한데. 예. 지금 저희 그 많은 지역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네. 식당이나 쇼핑몰이나 공공장소에 네. 그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을 일조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교민분들이? 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지금 연락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현상금을 원래 20불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네. 현상금을 보태겠다고 해서 현재 50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교민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그 현상금으로 쓰라고 이제 돈을 내겠다라고 해서 500불까지 올라간 건데 그럼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지금 더 올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시는데요. 예. 또 일부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에게 500불 이상의 현상금의 의미가 있겠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강준하 대표 얘기를 들었는데요.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저희가 뉴스웨브 하면서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주변 지인은 딸 보러 나갔다, 미국에. 네. 이 얘기인데 지금 강준하 대표 이야기에 따르면 딸이 거주하는 곳은 페어팩스가 아니라 LA라고 LA다. 하니까. 네. 서부로 가야 되는데 동부로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출국 이유가 다시 한번 또 도마에 오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 해외 교민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관심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강준하 대표 네.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교민들이 거리에서 네. 계속 추적을 하고 있다는 거,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좀 더 지켜보죠, 아무튼. 네.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검찰이 현 정부 핵심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예. 전병헌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옛 보좌진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건데요. 네. 전직이 아니라 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야기입니다. 정무수석이죠. 네. 네네. 서울중앙지검은 2015년 국회의원이었던 전병헌 수석의 당시 비서관 윤문용 씨가 롯데에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을 했습니다. 네. 검찰은 롯데 홈쇼핑 측이 재승인을 위한 로비로 돈을 건넸고 이런 롯데 자금이 윤 씨 등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전 수석의 보좌진 3명을 체포했고요. 네. 오전에는 전 수석이 청와대 수석을 맡기 전까지 회장을 했었던 한국 e스포츠협회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는데요. 네네. 전 수석이 현역 의원이던 2015년에 롯데 측이 e스포츠협회에 3억 원의 후원금을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언론에 보도된 롯데 홈쇼핑 건과 관련해 어떠한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전 수석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이제 실명이 오르내린 적이 있었는데 네. 게임농단의 당사자로 좀 지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좀 그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검찰의 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파장은 상당히 지금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검찰 수사 결과를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국정원에 파견된 다음에 실무 TF에 소속돼서 검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창훈 서울고검검사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투신해서 숨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일부 보수 신문들이 변 검사를 죽음으로 몰 정도로 검찰 수사가 무리했던 거 아니냐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수사 피로감이 퍼지고 있다는 이전 보도와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네네. 보수 언론들의 보도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정권의 주문을 받아서 몸통도 아니고 위에서 시켜서 일한 것밖에 없는 검사를 무리하게 구속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네. 관련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잡범 취급을 했다. 그리고 수사팀이 이렇게까지 한 데에는 특수라인과 공안라인의 어떤 마찰이나 갈등이 배경인데 네. 수사팀은
특수부 검사들이고 변 검사는 공안 라인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보수 언론이 이렇게 문제를 삼자 자유한국당도 나섰는데요. 네. 사람 잡는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기획수사, 표적수사를 멈추고 문무일 검찰총장 그리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어떤 게 진실일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게요.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의 주장처럼 수사가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된 걸까요? 이에 대해서 검찰 출신의 김희수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국정원의 그 선거 개입이라든가 선거 조사 방해는 법조인으로서 특히 수사기관에 종사했던 검사로서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한다는 것은 법조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건 당연히 구속사이고 검찰을 탓하고 적폐수사 원인으로 돌리는 것은 지금 현재의 적폐 청산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편향된 정치적 시각으로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죠. 네, 예. 정치 수사 그러니까 표적 수사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혐의 내용을 보면은 매우 엄중해서 검찰 수사가 당연했다는 게 이제 김희수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또 이런 논란을 불어일으키는 것 자체가 정략적인 시도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최강욱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어떤 사람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으면 그걸 애도하는 게 먼저지. 또 그렇게 그 정략의 도구로 사용하는 얘기인 것 같고 검사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한 건 맞죠. 뭐 위증을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정권의 희생양인 것처럼 만드는 거는 본인에게 또 다른 누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뭐 공안검사라서 특수해서 죽였다. 정말 택도 없는 소리인 거죠. 택도 없는 소리라고요? 네. 변검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뭐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이재영 대전고검 검사, 그리고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은 어젯밤 늦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BS 보도국의 똑 기자, 양아랑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해부입니다. 자, 이어갈까요? 네, 적폐청산 수사가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공작을 보고받고 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에 출석해서는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 심리전단이고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4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자, 이 김관진 전 장관의 검찰 소환 조사, 이 문제는 이 뉴스 해부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서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네,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에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논란 기억하실 텐데요. 이 논란을 불러온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송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이죠.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당시에 우리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북한의 의견을 물었는데 그때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전 대통령이 관여를 했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문재인 캠프 측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송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이 당시 청와대가 이미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렇지만 송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을 사정도 있다고 보여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고요. 또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 실시간 검색어를 낮아지게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네이버를 고발을 했었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포털 실시간 검색 순위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동 조작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그 세계 고위직 인사 왕실변호 주로 담당하는 MH그룹을 통해서 유엔 인권이사회까지 제소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인권위가 지난달 19일에 수용 환경을 실태조사를 했는데 국회 운영위원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박 전 대통령 수용실은 창문을 통해서
통풍과 자연 채광이 이루어지는 환경이었고 또 의료 처우상 매트리스 한 매도 추가로 더 지급이 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권 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황제 수용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판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제 확인을 했다. 이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을 받았던 파리바게뜨 지난번에도 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 네. 오는 9일까지 모레까지 제빵사 직접 고용을 이게 해야 했는데 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데드라인이 9일 아니었나요? 네. 예. 그런데 파리바게뜨가 이제 지난달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직접 고용 시정 지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고요. 아, 예. 네,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29일까지 이달 29일까지 시정 명령을 잠정 정지하라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일을 더 준 거네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잠정 정지가 국가기관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잠정적으로는 이제 집행을 정지해놓는 법원의 직권 결정을 말하는 건데요. 네네. 법조계 일각에서 본 소송에서 파리바게뜨 측에 좀 유리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온다고 하고요. 네. 또 반면에 잠정 정지 결정이라는 게 당사자 주장과는 별개로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인데다가 심리의 시간이 좀 필요할 때 기술적으로 내리는 게 통상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법원의 판단과 향후 뭐 이런 결정이 무관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네, 법원의 첫 심리는 오는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게 며칠 전에 뭐 해결책이라고 하는 뭐 3자가 합자해서 그러니까 그 회사를 만든다라고 하는 방안이 네. 공개가 됐고 이걸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이제 저희도 다룬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본 판단 아직은 내려진 건 아니에요. 네. 이 점을 좀 확인을 하고요. 자, 한 소식만 더 전해 주시죠. 네, 김재철 MBC 전 사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네, 네. 김 전 사장은 국정원과 공모해서 MBC 방송 제작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김 전 사장에게 MBC 정상화 문건의 주요 내용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김 전 사장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사안인데 다른 건도 아니고 방송의 공정성을 해치는 국정원 공작에 함께 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거잖아요. 네.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것도 아마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러나 하나의 선례를 남기는 중요한 사법적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영장 청구가 됐으니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MBC 내일이죠.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가 김장겸 사장 회의만 의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관심사인데. 네, 뭐 이건 저희도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일 결과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뉴스웨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아람 기자와 함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에 주미 대사관에 법무 협력관으로 있었어요. 영어도 아주 잘하고. 예. 지역에 저희 전 정권에 협력했던 그런 지인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국에 와서 잠적을 한다면 본인이 전에 살았던 버지니아 페어팩스가 유력할 것이다. 그것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한 내용이 네. 맞아떨어졌어요. 워싱턴 공항이 3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예. 버지니아와 인접해 있는 둘레스 공항이 있습니다. 둘레스 공항에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포착이 됐어요. 예. 입국하는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까? 덜레스 공항에서? 예, 입국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 저 사람 이인규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나오고, 저희들이 현상금을 원래는 20불을, 포스터를 만들어서, 예. 동포사회에 좀 알리자고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네. 여러분들이 현상금을 보태겠다고 해서 내 현상금을 올리는 와중에, 예. 그게, 그 다음에 페어팩스에 있는 코스코라고 하는, 대형, 가게가 있습니다. 예. 생활용품 이름 파는 가게인데요. 거기에서 쇼핑하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됐어요. 잠깐만요, 대표님. 그럼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인규 전 부장이 페어팩스에 사는, 그러니까 지금 체류하고 있는 건 거의 사실인데, 지금 국내에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딸을 보러 미국에 간다고 하고 나갔다라는 건데요. 혹시 이인규 전 부장의 딸이 바로 이곳에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딸이 네. 저희가 알기로는 LA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처음에. 집이 LA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인규 전 중수부장 입장에서는 네. 워싱턴 지역이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본인이 살았고 또 지인들이 많이 있고 또 한국에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워싱턴 DC는 수시로 오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하고 교감하기 위해서라도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본인이 살던 지역에 잠적했을 거라고 하는 저희들이 그 추정이. 그러면 딸은 페어팩스에 사는 게 아니라 LA에 살고 있는데 이인규 전 부장이 그 딸 집이 아니라 페어팩스에 지금 이제 그 체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누구 집에 지금 그 살고 있는지는 안 알려진 거죠 아직까지는? 지금 그 바로 이 어디에 살고 있는 지역과 주택을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아직 뭔가 파악을 못한 거죠. 지역 페어팩스라고 하는 어떤 거주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페어팩스에 있는 건 확실한데. 예. 지금 저희 그 많은 지역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네. 식당이나 쇼핑몰이나 공공장소에 네. 그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을 지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교민분들이? 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지금 연락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현상금을 원래 20불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네. 현상금을 보태겠다고 해서 현재 50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교민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그 현상금으로 쓰라고 이제 돈을 내겠다라고 해서 500불까지 올라간 건데 그럼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지금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은 역시 트럼프 방한 소식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네. 오전에는 평택 주한 미군 기지를 찾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쪽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네, 최상의 예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후에 이제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네. 조금 전에 공동 기자회견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네. 자, 이 문제는 잠시 후 3부에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그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논두렁 시계의 진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의혹 지난번에 이제 뉴스웨브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이 전 부장이 미국 워싱턴 DC 인근의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네. 네, 오늘 한 매체가 이 전 부장이 8월 25일에 대한항공 KE093편으로 워싱턴 인근의 댈러스 공항으로 입국했다고 전했습니다. 네네. 또 부인과 부인으로 추정되는 50대 후반 여성과 함께했다고 덧붙였고요. 네. 또 페어팩스에서 이 전 부장을 봤다는 현지 교민의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이 교민은 이 전 부장을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자주 봤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한다면서 네. 지난달에 페어팩스의 한인 상점에서 쇼핑하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이 지역 교민들은요, 이 전 부장의 행적을 뒤쫓으면서 지금 현상금까지 내건 상황입니다. 네네. 만약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페어팩스 지역에 있는 게 맞다면 왜 거기로 갔을지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자, 바로 그래서요. 바로 이 현상금을 내건 북미 지역 한인 교포들의 모임인데요. 북미 민주포럼이거든요. 이 포럼에 강준하 대표 잠깐 연결해서 현지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강준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 혹시 이 페어팩스에서 이인규 전 부장을 봤다라는 목격담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행방이 완전히 확인된 겁니까? 예, 행방이 확인되었고요. 예. 저희가 8월 10일경부터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미국에 오면 네. 어느 지역 오겠나 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회원들하고 이런 그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서부 지역이나 동부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네. 동부 지역에 워싱턴 DC 지역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유력한 얘기가 있어서 네. 관심을 갖고 있었죠. 왜 그렇게 보았던 걸까요?